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시골에 왔어요. 시골이라고 해도 그렇게 먼 곳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이제 왔고 이제 오늘 여기서 식구들이 자고 가서 이 화목 보일러,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이 만드신 화목 보일러를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는 눈이 와 있어요. 올 겨울은 좀 따뜻해서 눈이 별로 안 왔는데 눈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법률 상담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법률 상담은요, 곧 인생에 대한 상담인 거예요. 뭐, 이혼 상담이든, 아니면은 어떤 민사, 채권 관계에 있던 채권 채무, 아니면은 뭐 형사가 있던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인 거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 않고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이랑 관계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가 살아온 과정,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할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내 생각, 그런 것들이 상담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듣고 있고.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혼 상담 있죠. 그리고 채권 채무도요,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어떤 거래가 있고, 그 거래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고, 계약이 있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 그냥 일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돈 거래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황당한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여러분 애인 관계에서도 금전 거래가 있는 거 아시죠? 애인 관계. 이게 뭐 어느 한쪽이 꽃뱀이고 어느 한쪽이 제비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일상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리고 아니면은 부부관계에서도 돈 거래가 오고 가죠. 그래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돈 거래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게 잘 받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돈을 결국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랑 상담을 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자, 이 사람한테 돈을 왜 이렇게 빌려주게 되었나요? 물어보면은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도 생각해보면 황당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일이요. 이 사기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률상 사기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기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는요.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요. 평소에 내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뭐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사기가 형성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번 빠지면, 발을 들이면 아무리 뭐 명석하고 뭐 똑똑하고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덫에 한번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피해가 왔을 때, 아니면 큰 피해를 임박하고 나서 그때 정신이 드는 거죠. 그때 보면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뭐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혼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말씀을 못 하십니다. 왜냐면 너무 황당한 이유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안 했을 건데 나는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상황을. 그래서 지금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죠. 상담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결혼, 뭐 우리 인간관계 다 똑같은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기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기는 공범이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에,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치죠. 근데 내가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 사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겁니다. 필요적 공범이에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사기를 완성시키는 당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뭐랬습니까? 그 사기에 내가 편승하는 이유는, 공범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욕망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그런 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주변에 이게 사기인 걸 뻔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차단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욕망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결혼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결혼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이미 뭐 예식장을 잡았어. 결혼의 절차가 진행되는, 곧 법률로는 임박한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나 지금 무언가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제 이벤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나를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 준비를 할 때던 간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피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상한데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하면은 내 부모님이나 나랑 친한 친구 있죠. 그냥 내 얘기를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터놓고 했던 그런 친한 나의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터놓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혼 사유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가 갑자기 결혼 생활 중에 갑자기 이혼 사유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사유는 결혼할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부분 그 이혼 사유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둔해도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참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0%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는요, 일단 멈추셔야 돼요. 절차를 멈추고요. 절차에 여러분을 맡기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절차를 멈춰요. 그리고 잠시 이 절차에서 떨어져서 외부에서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사기의 메커니즘에 지금 발을 놓았거나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빨리 발을 일단 빼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수치만을 갖고 보라는 거죠. 감정을 떠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런 감정 있죠. 그걸 빼고 수치,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잠깐인데. 특히 결혼 시기, 예식장을 잡았어. 그러면 더 사람들은 빼박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이 결혼은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왜냐면 청첩도 다 했어. 그럼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대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다 스톱을 시켜야 돼요. 스톱을 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셔야 돼요. 그거를 제3자의 시각에서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뭐가 판단 자료다? 객관적인 자료만이 판단 근거가 돼야 됩니다. 자료, 수치, 그것만. 저 사람의 말, 나의 감정, 그런 거 다 배제시키고 하셔야 돼요. 그걸 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걸 체크하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고민하시게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시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아주 근거도 없는 판단 자료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렇죠. 예를 들면은, 자, 상대방의 시부모, 나의 시부모, 여러분,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저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여성의 문제다, 남성의 문제다, 절대 아닙니다. 자, 나의 시부모 될 제목에 있는 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기분이,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특히 여러분, 이런 실수를 누가 많이 하냐면 고생 안 해본 사람들, 고생 안 해보고 공부만 한 사람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는 다 착한 사람만 있을 거라는, 나처럼 착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당하기 쉬워요. 되게 쉬워요, 당하기가.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근데 되게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의 시부모님이 될 제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내가 참는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합니다. 내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상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분명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지인들이나 나의 부모님은 분명히 이 결혼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은 거죠. 내 느낌이. 그런 느낌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두렵기도 하고, 그냥 이거 괜히 문제 삼으면 이 결혼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런 두려움, 걱정,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참고 감수하고 살면 되지. 이건 큰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은 몰라요. 내 지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이겠죠. 내 부모님한테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고 그거를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이나 장인, 장모님이 될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결혼식 때, 결혼 준비할 때만 보고 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랑 있는 동안은, 같이 사는 동안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많이 안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1년 명절 2번, 생신, 그리고 배우자 생일, 제사도 있다면 5번, 최소 5번은 1년에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적은 것 같습니까? 이 5번이 1년에 5번 내가 5일만 참으면 되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이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분들이 이상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상하면은 그 자녀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보다는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을 때 나는 혼자 이제 이 무리들과 고군분투하며 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결혼할 때부터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창피하다거나 너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쪽, 내 편이죠. 내 편인 사람들한테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긴 전혀 몰라요. 나는 그러면은 얘기할 데도 없고 혼자 고군분투하며 이 집단과 투쟁하게 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연애를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나는 아예 이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참아도 여러분 이런 걸 참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결혼이 파토나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참는 거거든요. 그게 참는 게 내 행복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오로지 결혼을 하는 게 내 행복이다 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런 거를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타적이고 이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참지 말라는 겁니다. 참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매사문을 하는 거죠. 매사문. 자,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내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냐. 나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하시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문을 해. 근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그렇게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인데 그렇게 예민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른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네가 이상한 애니까 네가 참아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사무는 그런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는 오히려 해결하기 쉬워요. 큰 문제. 근데 그런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나는 참아야 되고 결국 그게 쌓여서 그렇게 한두 번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정도의 이타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넘어가면 참지 못하죠.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가. 내 친한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거는 얘기 못하겠어. 창피해서 얘기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그 여러분은 아마도 사기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절차를 스톱시키셔야 되고 빨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하다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뭡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거의 문제점을 내가 인식을 했으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인식을 못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는 있거든요. 이상해. 기분이 언짢아.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거를 빨리 내가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결혼 날짜를 잡았어. 결혼이 내일 모레야. 결혼식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청첩도 다 돌렸을 거고 식장에 이제 모든 게 다 돈도 많이 썼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는 게 결혼식을 파토내는 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파토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아직 선택의 여지는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해요. 제발 여러분 결혼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자, 여러분 책들 다 사셨죠?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 책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다 읽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읽고 결혼을 준비한다. 내가 결혼을 고민한다. 그런 분들도 공부를 결혼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십시오, 여러분.